38선을 3번 건넌 남자 제1장. 새별군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석탄 매장지로 유명한 이곳이지만 정작 주민들은 제대로 된 난방 한번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김진수는 26살이 되던 해 겨울 더 이상 이곳에서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수의 아버지는 화교였습니다. 1950년대 중국에서 지주 계급이 숙청될 때 북한으로 건너온 할아버지를 따라 17살에 무산으로 넘어왔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북한 여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지만 화교라는 신부는 평생 가족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형은 청진예술대학에 합격했다가 아버지의 화교 신분 때문에 일주일 만에 쫓겨났습니다. 단 한 번의 설명도 없이 외국인은 간부 양성기관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진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 국민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화교인 이상 군대도 당 입당도 어떤 출세의 길도 막혀 있었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는 삶. 그것이 진수에게 허락된 전부였습니다. 26살의 청년이 꿈꿀 수 있는 것이라곤 오직 하나, 이곳을 떠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중국으로 가자고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보이부에 신고하면 화교 가족은 보내준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떠난다는 것, 이 땅을 영원히 등진다는 것.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지만 결국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이곳에 남아서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닷새 후 아버지는 보이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화교는 어차피 북한 사람이 아니니 떠나도 좋다는 냉정하고도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제2장 1992년 2월의 새벽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진순의 가족은 새별군을 떠나 압록강으로 향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보이부에서는 교도 다리 밑으로 몰래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합법적이면서도 은밀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와 함께 말입니다. 압록강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꽁꽁 언 것은 아니었습니다. 곳곳에 얼음이 갈라진 틈이 보였고 물소리가 으스스하게 들려왔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과 여동생도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단 맏누나만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남자와 결혼한 누나는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이곳에 남아야 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시간은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지만 진수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삐걱거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북한 땅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곳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진수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도감과 상실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진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훌쩍이며 북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남겨진 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진수는 중국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화교 신분 덕분에 호적을 올릴 수 있었고 중국 국민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북한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겨진 누나 생각에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제3장 중국에서의 생활은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진순의 가족은 연변 지역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물건들이 시장에 가득했고 사람들은 북한에서처럼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수에게는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중국 공안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진수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은 아닐까, 온 가족이 끌려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침착하게 중국 여권을 내보이자 공안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화교 신분이 이렇게 소중한 것임을 그날 진수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인 1996년 진수는 중국 통행증을 받아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남겨진 누나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친척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북한 땅을 다시 밟았을 때 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과 4년 만에 북한은 더욱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헬쑥했고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누나는 더욱 야위어 있었지만 그래도 웃으며 진수를 맞았습니다. 1997년에 한 번 더 방문한 후 1998년 봄 누나네 가족이 마침내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매영의 아버지가 국군 포로 출신이라 북한 보위부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했고 결국 온 가족이 탈출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4년 만에 누나를 다시 만났고 이번에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진수의 마음은 늘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떠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4장 2009년 진수는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중국에서 알게 된 한 사업가가 북한과의 무역을 제안했고 진수는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북한 말을 완벽하게 구사하면서도 중국인 신분을 가진 진수는 최적의 인물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진수는 국제 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신의주를 지나며 기차 밖을 내다보았을 때 진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이 기차 지붕에까지 빼곡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차는 수시로 멈췄습니다. 기관사가 담배와 술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탄 국제 열차조차 이런 식이었습니다. 평양에 도착해 양강호텔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열흘간 머물며 주체사상탑, 만경대 등을 관광했고 마지막으로 황해남도 해주의 제지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투자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장 규모는 컸지만 석탄도 원료도 없어 가동을 멈춘 지 오래였습니다. 결국 중국 측은 30만 위안을 투자했지만 2만 위안어치의 제품만 받았을 뿐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무역 거래를 담당했던 북한 관리들이 모두 숙청당했고 계약 자체가 무효화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북한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에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진수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국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면 교포 신분이 되지만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진짜 자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제5장 한국행을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중국 국적자였기에 비자만 받으면 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찝찝했습니다. 같은 북한 출신이지만 탈북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하나원도 거치지 않고 정착금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씁쓸했습니다. 2010년 3월 진수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을 통과하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것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18년을 살았기에 중국 문화에 익숙했고 북한에서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속도,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는 진수를 압도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진수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귀화 심사를 통과하고 드디어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수는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사람도 중국 사람도 완전한 한국 사람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진수는 한국에서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조업 회사에 취직해 기계 설치 업무를 맡게 되었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개성공단에 기계를 설치하러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6장 2015년 4월 진수는 개성공단 방문증명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통일부 장관 명의의 이 서류는 진수에게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중국을 거쳐 한국인이 된 자신이 다시 북한 땅을 합법적으로 밟게 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개성공단에 들어갔습니다. 출입 검사는 엄격했습니다. 몸은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했고 차량은 블랙박스부터 화물까지 샅샅이 뒤져졌습니다.
북한 초소를 지날 때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자신의 출생지가 북한이라는 사실이 들통날까 봐 조마조마했지만 중국 국적으로 귀화한 한국인이라는 서류상의 신분 덕분에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개성공단 안은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한국 회사들이 운영하는 공장들이 질비했고 전기와 물이 24시간 공급되었습니다. 진순의 회사 기숙사는 깨끗했고 난방도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개성 시내는 여전히 어둡고 황폐했습니다. 첫날 점심 구내식당에 갔을 때 진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식당과 북한인 식당이 분리되어 있었고 북한 노동자들은 된장국과 김치 한쪽만 받아 먹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들은 따로 먹었고 도시락이 없는 사람들은 국물만 마시고 나갔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진수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가족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북한 조리원이 퇴근한 후 한국인들끼리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지만 진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7장 개성공단에서의 4박 5일은 진수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매일 출퇴근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낡은 시내버스 400여 대가 매일 아침 그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진수는 숙소 창문으로 내려다보며 개미 떼처럼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슬리퍼를 신고 일했고 빨래는 공단 안에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는 전기도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양에서 온 접대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진수는 북한 여성들과 처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능숙하게 술을 따라주며 물건을 팔려고 했습니다. 고려 인삼, 청심환, 심지어 비아그라까지 팔면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진수는 그들의 밝은 표정 뒤에 숨겨진 절박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북한 노동자들과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항상 감시하고 있었고 우호 담당제라는 시스템으로 서로를 밀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수는 그들의 눈빛에서 부러움과 체념을 동시에 읽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진수는 한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개성공단의 경험은 그를 깊이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은 운이 좋아 이렇게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그곳에 갇혀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016년 초 개성공단이 폐쇄되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진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5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8장 2018년 진수는 한탈북민 족구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두만강 족구동호회라는 이름의 그곳에서 진수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넜고 중국을 거쳐 동남아를 떠돌다 한국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수의 경로는 달랐지만 같은 곳에서 왔다는 공통점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며 땀을 흘릴 때 진수는 비로소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북한 사람도 중국 사람도 아닌 그저 한국에 사는 김진수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2020년 진수는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다는 강점을 살려 한중 무역 중개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성실하게 일한 결과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는 한강변을 걸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틱했는지를 말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중국으로 건너갔고 다시 북한을 방문했다가 결국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남과 북의 경계를 경험했고 이제는 한국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개성공단 출입증을 꺼내 보았습니다. 2015년 4월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의 혼란과 슬픔, 그리고 희망이 모두 이 작은 카드에 담겨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북한 땅이 아득하게 보였습니다. 언젠가 그곳도 변화할까요? 언젠가 진수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진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여기 이곳에서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녁 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진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새별군에서 보던 그 별들이 여기서도 똑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별 아래서 진수는 자유로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